자, 이제 12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형 문제입니다. 105의 엑셀 시형 문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더하기 2번 눌러서 시트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쉬프트 눌러서 3개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메뉴는 리본 메뉴는 켜놓을게요. 자, A열을 열너비를 1로 만들고요. 자, 전체 셀을 선택했습니다. 굴림이라고 나와 있죠? 굴림 11. 정렬 숫자는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체는 굴림. 자, 가운데 정렬까지 하고요. 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자,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 볼게요. 제1 작업에서 B4셀부터 제2 14셀까지 잡아주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필드 제목하고요. 컨트롤 눌러서 자, 밑에 부분, 결과 부분이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겠습니다. 합치는 부분입니다. 합치는 부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대각선 부분 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안 하고 있더니 이제 좀 입력 중에도 좀 얘기를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력 중에도 그냥 주절주절 하겠습니다. 필드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음영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음영이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체육이 주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그것도 보면 안 돼요. 색깔은 항상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F5셀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흉표 스타일이죠. 네, 이제부터 입력을 시작할게요. 입력 중에 뭐 너무 입력에만 집중한다고 하는데 입력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타날 것 같아서 입력에만 좀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오타나지 않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B, C, D를 다 잡고 넓혀주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다 보이게 해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뭐 Alt 엔터 하면 셀 하나의 셀에서 두 줄 만드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 줄 됐을 때는 주열을 넓혀주고 사행과 오행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간격을 조절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결제란부터 좀 만들게요. L열을 절반으로 만들고 L3과 L4를 병합하고 5열까지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 결제란에 있는 모양처럼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 사행과 오행 사이를 좀 넓혀주고요. 첫 번째, 즉 3행과 4행도 조금 넓혀준 다음에 내용을 잡고 그림을 복사, 확인, 그러면 붙여넣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L열부터 5열까지는 다 잡아서 오른쪽 클릭 삭제해 버릴 거고요. 1행, 2행, 3행은 클릭 드래그로 적당한 간격으로 넓혀줄 겁니다. 너무 많이 넓혔으면 줄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간격 조절해 주고요.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5가 낫겠네. 이제 마천 빌딩 임대 정보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서 사다리꼴이죠. 클릭 드래그로 이거 잡고 이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컬러로 안 나와요. 그래서 색깔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선 채우기는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렇죠. 자, 홈에 가서 굴림입니다.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고요. 굵게 글자 색깔 검정 자동화면 되고 가로 세로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써줄게요.
자, 나타냈으면 보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눈금선 체크 해제해야 되겠죠? 보기에서 눈금선은 체크 해제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 있고요. HO에서 H12에 명자를 집어넣으래요. HO에서 H12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가서 그죠? 표시 형식에 사용되시죠? 상단위 구분기호는 없으니까 0을 선택하고 뒤에다 명이라고 쓸게요. 원래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되는 거였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서 오른쪽 정렬. 자, 약간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뭐 따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좀 지장이 없다면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자,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2, 5에서 2, 12. 자, 여기 부분이네요. 여기는 업종이라고 이름 정의할게요. 얘가 이름 상자예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 유효성 검사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가 어떤 거냐면 H 입주 번호네요. 입주 번호는 조금 넓으니까 조금 더 넓게 하고요. 네, 여기를 좀 주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여기죠. 위치 확인했죠? 자, 클릭하고 목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입주 번호를 다 잡고 확인한 다음에 화살표 눌러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브이로그를 이용해서 직원 수를 구할 때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맨 밑에 7번 보겠습니다. 행 전체네요. 주차 대수가 그랬으니까 행 전체는 어디를 잡는지 알죠? 행 전체 했을 땐 필드 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필드 제목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 전체를 잡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색위치 자, 6번째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자,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고는 주차 대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의 첫 번째 걸 선택하고 F4 2번 그런 다음에는요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30 자, 파랑 굵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가서 파랑 굵기 해줬고요. 자, 확인을 눌러서 서식을 확인했어요.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함수 들어갈게요. 자, 클릭하고 자,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리본 메뉴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좀 줄여놓고 위쪽에다가 메모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함수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는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의 내림차수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하래요. 그 외에는 공개 구하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먼저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리겠죠. 자, 그 다음에 랭크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릴 거예요. 문제에서 월 임대료라고 했으니까 월 임대료는 G 5셀이죠. G 5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G 5셀부터 그렇죠. G 5셀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너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는 G5를 포함한 어디까지요? 월 임대료니까 월 임대료 G 12까지죠. 반. 얘는 체육엔드로 내릴 때 내려가야 되지만 이 부분은 체육엔드로 내릴 때 이 영역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 잡은 G5는 체육엔드로 내릴 때 내려가야 되지만 전체 잡은 이 영역은 체육엔드로 내릴 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 F4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다 들어갑니다. 절대 참조란 얘기죠. 자, 콤마 내림차수는 0입니다. 바로 닫고 얘가 는, 자, 방식은 if 함수를 여러 번 써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1, 2, 3, 그 다음에 빈 공간. 그래서 손가락 하나 펴서 if를 3번 쓰는 방법이 있고,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1, 2, 3만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거나 같다. 3하게 되면 3보다 작은 건 1, 2고 작거나 같은가 1, 2,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1, 2, 3이란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면 순위를 매겨라. 즉, if 함수가 뭐예요? 첫 번째가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에 만족하면 뭐를 해라? 순위를 구해라. 즉, 이 랭크를 해라라는 거죠. 랭크를 해라. 그래서 순위를 구해라. 그렇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지 않은 4, 5, 6, 7 이게 나온다면 큰 따옴표를 해라. 즉, 빈 공간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바로 닫고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순위를 매겨볼게요.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놓겠습니다. if를 한 번만 썼기 때문에 메인 주의 괄호는 한 번만 닫을 때 검정색 괄호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입력 단추했고요. TLN으로 내렸습니다. 1, 2, 3만 나오죠? 만약에 if 함수를 3번 썼다면 는 1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1이면 1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if 들어가서 랭크에서 는 2면 2등이 들어가게 하고 다시 if 함수 들어가서 랭크에서 는 3이면 3등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0이 되라. if 3번 썼으니까 괄호도 3번 닫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나요?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순위를 구하라. 그리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순위를 구하지 말고 빈칸으로 나타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입주년도에 라이트 함수와 연산자를 이용해서 2020년 이렇게 나타내 주래요. 입주년도. 자, 여기서는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트 함수 쓰겠습니다. 바로 열고요. 입주년도의 오른쪽에 네 글자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입주 번호 B 5셀이죠. 이 줄이요.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이 줄에 있는 입주 번호를 눌러야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B 5셀이죠. B 5셀이고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요? 네 글자. 이렇게 해도 뒤에 나오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드 함수를 썼다면 미드 함수를 썼다면 똑같아요. B 5셀까지는 똑같고 왼쪽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하죠? SCE 세 번째부터 시작하는 몇 글자요? 2020 네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미드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 미드 함수를 써라 그랬으면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뒤에다가 어떻게 해주래요? 연이라는 글자를 써주래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이라는 글자를 써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입주년도에 해당하는 곳에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했고요.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데 지장 없죠?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통신회사의 주차 대수의 평균. 통신회사, 조건이 있는 평균이죠. 그러니까 에버러지 if를 써도 되고 sum if를 count if로 나눠도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나요? sum if를 count if로 나눴네요.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다 했던 내용들이죠. 끈을 해서 여기다 하지 말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나타내 줄게요. sum if 괄호 열고 sum if와 count if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같다. 또 공통점은요?
두 번째 인수, 즉 2% 끝나는 함수일 경우에는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통신회사의 주차 대수. 통신회사든 무슨 회사든 업종이 있어야겠죠. 처음에 업종의 영역을 잡는 거예요. 통신업이 들어가 있는 전체 영역. 즉 통신업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 전체를 잡아주는 거니까 이 5셀부터 어디까지요? 이 12셀까지가 되겠죠. 이 중에서 두 번째 인수 큰 따옴표를 묶어서 통신업이라고 써주고 큰 따옴표로 닫아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인수. 정작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주차 대수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주차 대수의 전체 영역, 즉 F5부터 F12까지가 되는 겁니다. 얘를 나누기, 카운트 if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같으니까 이 5부터 이 12까지를 영역으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똑같다고 했습니다. 통신업. 그래서 가로 닫아주면 되는 거죠.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입력 단추 클릭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개수 구하는 거, 카운트 if의 개수를 구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에 나온 건 아닌데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근데 월 임대료가 월 임대료 평균 이상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월 임대료 평균 이상의 개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개수니까 그렇죠. 카운트 if 들어가는 겁니다. 카운트 if 바로 열고 첫 번째 월 임대료를 다 잡는 거예요. G5에서 G12까지. 그다음에 콤마. 자, 2% 끝나는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따옴표를 묶죠. 큰 따옴표에서 평균 이상이란 표현은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왜요? 큰 따옴표를 묶는 것은 평균이라는 에버러지를 묶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거나 같다를 자, 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조건 만들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연결 연산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똑같이 월 임대료를 다 잡습니다. 월 임대료가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하고 한 번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if의 인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첫 하나, 조건 둘밖에 없으니까 맨 끝에 괄호를 닫아주는 거죠. 자,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다가. 이 밑에다 해볼까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 이상, 월 임대료의 평균 이상은 4개가 된다. 그럼 평균은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다 잡고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추 눌렀어요. 자, 7,768. 7,700보다 얘 크죠? 하나. 이건 당연히 크고 둘. 얘는 작습니다. 얘도 작아요. 요거 셋. 요거 넷. 요거는 작죠? 얘도 작죠? 그래서 총 4개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서비스업 회사의 월 임대료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뒷선인 것 같아요. 네, 뒷선이죠. 뒷선입니다. 클릭하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는 뒷선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2작업과 3작업 할 영역이 어디죠? 이 4셀부터 어디까지요? H
12셀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자, 콤마.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합계. 무엇의 합계? 월 임대료의 합계가 들어가는 필드 제목. 월 임대료 어디죠? G4셀. 세 번째는 뭐죠? 주권이죠.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종이 서비스업. 어디예요? 2, 4셀부터 2, 5셀까지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영역.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필드 제목. 세 번째 조건. 이렇게 필드 제목을 포함한 조건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했고요. 붙여넣기를 해서 입력 단추로 결과를 나타내줬고 홈에서 쉼표 스텝 천 단위 구분비율을 나타내줬습니다. 얘도 어차피 얘네들도 다 숫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지문상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오른쪽 정렬 그냥 할게요. 얘네들도요. 얘네들도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또는 얘 같은 경우에 자릿수를 맞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천 단위 구분비율 누르면 되죠. 뭐. 그죠? 쉼표 스타일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고 홈에서 쉼표 스타일 천 단위 구분비율을 넣어서 자릿수를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직원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맥스일 거예요. 첫 시간에 large라는 함수와 small이라는 함수, SMALL, sm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냥 이건 바로 할게요. 네. 가장 많은 거는 맥스죠. 더블 클릭. 그래서 직원 수니까 직원 수를 다 잡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146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닫고 입력 단추 클릭. 146명 잘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브이룩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이룩업은 는 하고 VLOOK up 바로 열고 자, 제일 먼저는 H14셀을 이용하는 거죠. 왜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입주 번호를 이용해서 직원 수거할 거예요. 입주 번호를 이용해서 직원 수거하는 거니까 A까지의 영역을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 영역은 B5, 이걸 테이블 어레이라고 해요. B5셀부터 어디까지예요? H12셀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몇 번째 열에 있냐? 입주번호, 계약자, 상호명, 업종, 주차 대수, 월 임대료, 직원수 몇 번째예요? 7번째죠? 정확히 하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다 수식 입력 줄여야죠. 붙여넣기 해서 일단 줄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홈에서 천 단위 구분교인 쉼표를 눌러서 자릿수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작업의 함수까지 쭉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잘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 없죠?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제2작업에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라 합니다. 쭉 잡아주고요. 컨트롤 C 제2작업에다가 B2에다가 컨트롤 V 자, 우선 홈에서는 리본 메뉴를 고정을 시켜놓고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너비 확인 마지막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맞추어졌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써야겠죠. 서비스업의 월임대료 평균 내용을 써줄 겁니다. 그러려면 밑에 영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수식이 들어갈 H11셀까지 잡아서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해줬어요. 내용을 좀 쓸게요.
써줬고요. 함수는 뭐라고 돼 있나요? d에버러지라고 돼 있네요. d에버러지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답이 나올 수를 선택하고는 d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 영역 필드 제목 뭘 구하는 거예요? 월 임대료죠? 그 다음에요. 조건 서비스죠? 그러니까 업종 서비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는 겁니다. 바로 닫을게요.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 확인했고요. 자, 이거는 천단위 구분교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천단위 구분교 하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는 사라져요. 자, 현재 여기는 11,700이 되려면 됐어요. 11,700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월 임대료 평균이 17,000원이 되려면 어떻게 일하는 거죠? 아라상사의 월 임대료입니다. 아라상사의 월 임대료는 여기 있네요. 7,980원. 얘가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자, H11셀을 선택했고요.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찾는 값은 11,700원이다. 자, 그 다음에 11,700원은 사실 아니죠. 뭐죠?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아라상사의 월임대료, 즉 G3셀을 선택하고 확인해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에서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직원 수가 100 이상인 그랬어요. B14입니다. B14셀에 업종과 그 다음에 직원 수 이 두 개를 복사해서 B14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 제목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식이 들어가는 거라 할지라도 필드 제목은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16 버전부터 그렇죠. 달라진 내용이에요. 윈도우 10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윈도우 10 버전은 어땠죠? 만약에 이 필드 제목이 같은 상태에서 수식을 집어넣는 그렇죠. 결과가 오히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필드 제목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죠? 직원 수의 평균이라든가 평균 이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바꿔줬어요. 하지만 2016 버전에서는 이 필드 제목을 동일하게 해야만 그렇죠?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라는 거.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업종이 제조업입니다. 복사하는 것도 좀 알려줄까요? 제조업을 클릭해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테두리에 마우스를 받아야 되면 화살표 오른쪽 위에 더하기가 생겨요. 그때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놔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직원 수가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나라는 표현은 뭐예요?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 그거나 같다 100 이상이라는 말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자, 다 잡고 보면서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나타내주고 필드 제목만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줬습니다. 자, 위에 내용을 다 잡고 합친 부분은 잡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데이터에 고급에 갑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에 조건 범위 클릭하고요. 조건 범위 다 잡아줬어요.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어디예요? B18셀입니다. 확인 눌러주면 결과가 쭉쭉 다 나왔어요. 다 잡고 한 번만 더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체크해 드릴까요? 만약에 불필요한 것들을 만약에 없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빼고 나머지 입주번호, 상호명, 월임대료, 직원 수만 나타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영역 들어가서 한번 데이터에 고급에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참 희한한 게
다른 장소에 복사한 다음에 클릭했죠. 마우스 눌렀으면 여기 맞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알아서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부분만 딱 네 가지가 잡은 것처럼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굳이 없애지 말아야 될 때 없애면 안 되고 지금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타낼 것이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삭제해 주어서 표현해도 전혀 여러분들이 점수 80점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정렬 부분합하겠습니다. 영역 잘 잡혀 있고요. 컨트롤 C로 복사. 제3작업에 음영이 시작되는 곡 B2죠. B2 셀에 컨트롤 V를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너비 확인. 그 다음에 홈에서 자, 여기 보면 이 행이 너무 넓게 돼 있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는 순간 다시 딱 좁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별로 정렬했죠? 그렇죠. 업종이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서 정렬 기준은 업종이 되고요. 자, 어떤 업종으로 되어 있나? 업종 중에서도 보면 통신업, 제조업,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무슨 차순이죠? 내림차순이죠. 그래야 통신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명의 개수라고 돼 있어요.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상호명의 개수. 그 다음 해야 될 게 월 임대료의 처리값이에요. 먼저 상호명의 개수를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서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 개요에 가면 구분합이 있어요. 구분합 눌러줬고요. 그룹화 항목은 우리가 상호명으로 했죠? 예. 상호명이 아니라 업종으로 했잖아요. 업종으로 했기 때문에 업종 선택하고 두 번째 할 때도 이 업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첫 번째 상호명의 개수, 함수는 개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상호명만 딱 클릭하고 확인 누르는 경우예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왜요? 안 되죠. 직원수 또 다른 무언가가 선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해제하고 하는 습관을 잘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나타냈고요. 자, 두 번째. 계류의 부분하고 다시 들어가요. 이 영역은 해제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월 임대료의 최대값. 즉 그러니까 함수는 최대값이고요. 상호명을 해제하고 월 임대료를 선택한 후에 두 번째 할 때만큼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한 후 확인을 눌러준다는 겁니다. 아직도 영역 해제하지 마요.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그냥 딱 다른 데 눌렀어요. 여기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역을 이렇게만 잡고 한번 없애볼게요. 자, 데이터에 개요에 들어갔을 때 이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를 눌러볼게요. 그러겠습니다. 어디만 없어졌어요? 여기만 없어졌고 밑에는 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요 지우기 해야 깔끔하게 왼쪽이 지워지고 이행과 2열이죠. 2열과 F열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면 잘 하신 거예요. 이제 차트 할까요? 자, 먼저 차트에서는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서비스업, 제조업이기 때문에 통신업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목에는 상호명이 들어있습니다. 상호명. 그 다음에 법리에 월 임대료와 직원 수가 들어있죠. 월 임대료와 직원 수. 그러면 월 임대료와 직원 수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 및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신업은 잡으면 안 돼요. 자, 다시 잡을게요. 클릭 드래그로 여기까지 통신업 잡으면 안 되니까요. 컨트롤 눌러서 나연 상사부터 소프트 0까지 그 다음에 요 미라 실업은 클릭. 자, 월 임대료와 직원 수입니다.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잡고요. 통신업은 잡으면 안 돼요.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제조업.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 드래그 해주세요. 연결된 부분은 드래그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볼까요? 묶은 세로막대래요. 그러면 삽입에서 세로막대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는 제1 작업 시트를 잘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새 시트로 놓고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 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래요. 자, 여러분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야 차트 이동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림 영역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도 데이터 이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차트 이동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야 차트 이동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새 시트를 한 다음에 제4 작업이라고 쓸게요. 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요. 제4 작업을 제3 작업 오른쪽에 갖다 놔야죠. 그렇죠? 자, 그런 후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서식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우선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 볼게요. 레이아웃 3번과 그 다음에 스타일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 이 차트 영역이 글꼴입니다. 홈에 가서 굴림에 1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11. 자, 채우기 효과는 분홍 박엽지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디자인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페인트 통 들어가면 질감 나오죠. 여기에서 질감은 분홍 박엽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홍 박엽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이거죠. 흰색 배경화 자동 유도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바로 차트 제목 들어가서 이걸 반복하면 돼요. 채우기 자동, 윤곽, 자동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을 볼게요.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서 굴림, 굵게 20. 자,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죠. 차트 제목 글자를 다 잡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열에서 세모로 크기는 15하고 레이블 값을 10원을 해요. 뭐가 세모죠? 직원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선택력이 나오죠. 여기서 차트 제목 부분이 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살펴 눌러서 직원 수를 선택합니다. 자,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기가 버겁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종류 등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직원 수에 해당하는 것은 표식이 있는 것건 성능과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나타내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요 표식을 그렇죠? 표식에서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갔을 때 페인트 통을 누르고 표식을 선택할 거예요. 네, 표식을 선택하고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 세모라고 되어 있는 세모 그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10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자, 이건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어디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죠. 막대에 들어갔네요. 여기에 막대입니다.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그렇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516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들이죠. 선의 색깔 여러분들이 뭐 시험제 보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던데요. 크게 신경 쓸 거가 없어요. 선택하고 선에 들어가서 이거로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시험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검정으로 할래요. 검정으로 하세요. 눈금선도 클릭해서 그런 다음에 눈금선은 어떻게 나와 있죠? 파선이네요. 그래서 대시라는 곳으로 가서 이게 파선입니다. 파선과 긴 파선이 있는데 여러분이 뭘 눌러야 될지 풍선 도움 마르고 잘 선택해 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범례나 나머지는 다 출력 형태처럼 나와야 돼요. 아니지 뭘까요? 2000씩 잘 올라가고 있고요. 끝은 18,000. 40씩 올라가고 맨 끝은 160만. 근데 이건 20씩 올라갔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소시켜 들어갔을 때 여기가 기본값을 20이 아니라 40으로 만들고 엔터 X문을 끄겠습니다. 40씩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자, 6입니다. 이 부분 할게요. 자, 여기 안에 부분인데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도용해서 모서리가 둥글죠?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으로 클릭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주고 노란색 교점을 밑으로 내려줬습니다. 자, 페인트 똥은 자동으로 해주면 되고요.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와 글씨체는 굴림이죠? 굴림, 글자 색깔, 자동 그런 다음에 내용을 써주세요.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줄로 막 바꿔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에 들어갔을 때 이 월 임대료를 선택하고 그죠? 편집을 누르는 거예요. 반짝이가 나와 있는 이 월 임대료를 쓰겠습니다. 월 임대료 그리고 단위 1,000원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차트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왔으리라고 믿고 자, 오늘 12회차 12일차 수업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